우리 교도님들 배려와 은혜로 교무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교무님들이 1년에 10일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단 7일을 먼저 이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3일은 연말 정도 이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배려와 보살핌으로 원만히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밴드에 들어와 있는 김경신 교무님도 훈련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제주교당에 계시더만요. 여전히 고우시더라고요. 잠깐 인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박세훈 선배와도 함께 식사도 하고 바로 앞방에 있었습니다. 잘 보내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일 가는 공부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은 늘 함께 병행해서 말씀하세요.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 현실 공부를 잘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지 마음 공부만 하기 위해서 교당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대삼동사님 법문은 수신 강요를 저희 것들이 임기 중에 다시 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강자가 되고 싶거든 가장 부드러운 공부를 해라. 세상을 크게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안 보이는 데서 큰 정공부를 해야 된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싶거든 세상을 있는 세계를 가지고 싶거든 제1가는 무엇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현실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를 대산종사님은 늘 함께 강조를 하세요. 이게 사실은 대산종사님뿐만 아니라 원불교의 공부법의 특징입니다.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 현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도 잘하고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현실 공부도 잘한다라고 해서 함께 가는 것을 이거의 대표적인 우리 원불교의 표어가 있죠. 회장님이 지금 파고 계신 저 뒤편에 스위치 옆면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영욕상전과 동정이를 대표하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오늘 전만품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훈련 갔다 오면은 훈련 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끈따끈할 때 그래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훈련원에서 공부할 때 세 가지 큰 소득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가면은 중도 훈련원 원장님이 우리 정토님이 뭐 받아왔냐고 하는데 그, 그 뭐냐면 단장이나 중앙 역할 사회를 진행하면은 문화상품권 같은 걸 한 2만 원씩 줘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못했고 이제 6급지 교당에 한 교민들이 오면은 이제 어려운 6급지 교당 교민들은 훈련을 잘 안 가. 왜 안 갈까요? 여기 군산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훈련 안 간지 오래됐어요. 왜 안 갈까요? 교당에서 훈련비를 떨기가 좀 그래. 왜? 한 달 유지비가 어르신들 다들 우리 어려운데 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차비도 또 왔다 갔다 하면 60만 원은 그 교당에 어려운 6급지 교당은 한 달 유지비예요. 한 달 세금이라는 얘기야. 세금을 내고 훈련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6급지 교무님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원장님이 6급지 교당 상황도 듣고 일부 금액을 이렇게 경력으로 줘. 소정의 금액을 다는 아니고 이제 그런 자리인데 물론 저야 그걸 받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나보다도 더 어려운 교당들이 또 있어요. 어떤 후배들 고생하는 그분들한테 각 방별로 막 간식도 사서 넣어주고 그 매점이 있어요. 그 훈련원 들어가면은 단계 땡겨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막 퉁퉁 부서서 왔습니다. 그 음료수 사서 넣어주고 한 4개 교당 4개 방에
이렇게 간식도 사줘. 저는 제가 받은 지원금을 이렇게 후배나 좀 더 어려운 곳에 이렇게 풀어놓고 와요. 그거 없어도 우리 교당은 좀 알뜰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원장님이 강의를, 일원상 선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일원상 선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영원 불멸한 자리를 당신이 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원 불멸한 자리를 봤는데, 그 눈빛이, 이런 눈빛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영원 불멸한 도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자리를 알아? 겉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은 마음에서 전해진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과 단독으로 면담하는 자리였는데 일부러 면담한 건 아니지만 그 약간 경력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야,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죠. 원장님, 영혼 불멸 자리를 봤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개를 세우고 있을 자리도 아닌데요. 세수하기보다도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저보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영원 불멸한 자리는 뭐냐? 그래서 과거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나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근데 공교로운 게 있어요. 수박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박 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표현해도 알고 저렇게 표현해도 수박 맛은 알아. 뭐 용과라고 하더만 어디 저기 베트남이나 따뜻한 지금 용과를 먹어본 사람은 그게 맛있나요? 맛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과가 대심심하고 소금 쳐 먹어야 되거든. 소금을 다 먹어야 되거든. 용과 아시죠? 근데 용과를 먹어본 사람은 용과의 맛을 어떻게 표현해도 알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느낀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쉽죠 했더니 어, 이분은 바로 맞받는 거예요. 말을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렇죠. 모르면은 근데 천길 만길 멀어지는 게 이 돌이죠. 잠깐 그 10분을 제 얘기하다 보통 끝나는데 성리문답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어진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뒤끝이 있더라고요. 경타원 원장님이 뒤끝이 뭐냐면은 여러 교민들 쭉 와서 훈련을 받는데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그 많은 대중에서 저를 탁 찍어서 주인공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딱 묻는 거예요. 주인공 그러면 이게 지식으로는 오버보드야. 갑자기 딱 질문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저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묘하게 없어지는 가운데 있는 이 이치 속에서 그 있어지는 것을 호련히 아는 게 공정연기로 아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중 앞에서 경탄이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면은 주인공과 에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이 양반이 나 작정하고 시험을 하네? 자, 저도 똑같이 질문할게요. 주인공과 에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에고는 뭐냐?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각자의 사은 현실을 사는 것을 에고라고 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적으로 딱 물어볼 때는, 즉,
그냥 바로 수박 맛 뭐야? 아, 그 맛이죠? 그거죠? 이게 툭 쳐놓아야 돼요. 머리로 이것까 저것까 하면은 답이 안 나와. 아니, 시험을 한 거죠. 왜? 제가 원장님하고 단독 면담 할 때 그 자리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자리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중 가운데서 너 얼마나 아는가 보냐고 툭 던져놓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어버버 했으면은 너 공갈 처치 했을 거야 아마. 자, 세 번째 제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강의가 이어져서 전 질문을 못 했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라는 것과 에고, 내 생각과 감정을 에고라고 했습니다. 에고가 동시에 존재합니까? 따로 존재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원장님한테 던지려고 했어요. 더 못 던지고 그걸 회화 시간에 가져왔어요. 교무님들끼리 회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룹별로 모아서. 박서훈 선배도 그 그룹의 한 그룹의 단장을 맡은 거예요. 음. 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도 잠깐 볼까요? 24페이지 한 번만 열어보죠. 교전 24페이지 이론상 소문 첫 줄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밑에 쪽 보면은 우리 맨날 외는 이론상 소문 있죠. 24페이지 생사문인 바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 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덮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론상 소문의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이 그냥 진리를 한 이 글자에 다 표현한 거예요. 말과 글이 끊어진 입정처고 유무로 돌아가는 유무를 초월한 생사문이다.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명사. 자, 입정처 자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 자리예요. 주인공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입정처 자리라고 해요. 생사문 자리는 뭐냐? 오늘 이거 끝나면은 김밥도 말아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우리 교당에 우리 일선녀님하고 삼선녀님이 등동호장님이 또 김밥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밥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는 그 자리를 생사 자리라고 해요. 생사는 죽고 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자리를 생사 자리라고 그래요. 자, 질문. 회화를 했어요. 교무님들끼리. 자, 입정처 자리와 생사문 자리가 한 자리에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교무님들끼리 회의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보면 돼요. 24페이지. 이론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 바. 그랬어요. 자, 입정처 자리와 생사문 자리가 함께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교무님들도 천층만층으로 답을 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와서 교무님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공 자리와 에고 자리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 에고가 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다른 자리에 있을까요? 물었더니 교무님들이 천층만층으로 대답을 해. 에고는 에고고 주인공은 주인공이지. 또는 동시에 존재하나? 이렇게 의문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 글을 보면은 입정처이요 생사문인 파에서 이거는 같은 자리가 아니라 강조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모 교무님은 또 다른 교무님은 입정처와 생사문 자리가 별개로 유무초월로 우리 인간의 사량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어떤 교무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훈련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같은 자리라고 했을 것 같아. 왜? 그분이 영원불멸한 자리를 봤으면은 입정처 자리와 유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가 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다 그 다음 규절이 해석이 안 돼.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것도 해석이 안 돼. 숨었다 나타났다는 그 진리 자리가 한 자리에 있다는 그 다음 말도 설명이 안 돼. 두 개가 제가 이것을 갖고 와서 목사님을 봤어요. 잠깐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했는데 형님 이 두 자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물어보냐고. 성리 자리는 준비 안 될 때 물어보면 실례거든요. 그 원광 선언에 가서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추를 널고 있으니까 모 선객이 지금 고추를 뭐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물었더니 모르겠나 고추 널고 있는데 해서 그 선객이 선승이 나는 성리로 물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원불교 원장님이 화를 버릉 내시면서 준비도 안 됐는데 물었다고 막 화를 버릉 고추를 다 넣은 거 다시 물어보라고. 그건 우스갯소리인데 성리를 물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준비가 안 된 상태 물으면 큰 실례예요. 사실은 그 원장님이 대중 가운데서 저한테 성리를 물었잖아요. 실례. 왜? 대답 못하면 망신이잖아요. 어버보하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준비도 안 됐는데 물었다고 하시면서 이분은 농담인 거죠. 야, 두리문 자리에서는 따로 있지가 않지? 그러는 거예요. 정답?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바닥을 보면은 손바닥이 보이잖아요. 손등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바닥과 손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자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에고가 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놓고 또 다른 고상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인공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쓰는 방편이 여러분들 오늘 김밥 각자가 말아먹습니다. 저기 우리 중동호장님하고 일서님이 안 말아줘. 김 넣고 각자가 넣고 이렇게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뭐 계란이든지 뭐 햄도 있나요? 뭐 단무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짠 거 좋아해. 그럼 단무지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찬가지랍니다.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 손발처럼 쓰는 도구가 애고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은 손과 발이 얼마나 소중해요. 없으면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 마음자리인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손발을 쓰는 거예요. 다만 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내 생각과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손과 발이 전부인 줄 알고 가다 보면은 주인공 자리가 묻혀버릴 때도 있어요. 이제 내 손과 발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매몰되거나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인공 자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번 생에는 내가 이거 갚아야겠다. 내가 처리해야겠다 하면서 주인공 자리를 막아놓고 오는 영혼도 있어요. 왜? 이 마음자리를 알면은 이 손과 이게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내 손과 발이구나 하고 매몰되지 않아.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근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손과 발이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이 생에서 뭘 처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좀 전쟁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살상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생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갚아야 돼. 살상에 대한 인과를. 그러면은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좋은 뜻으로는 연연하지 않지만 아, 내가 이 생에 불구로서 장애인으로서 한 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주인공 자리를 막아놓고 내 생각과 감정, 에고로서 그 빛을 다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인공 자리와 마음 자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 가요. 여기서 큰 감상이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는 교당에 와서 뭘 닦아요? 선도 닦고, 선한 것도 닦고, 마음도 닦고, 됐으면 교당까지 와서 108 배우면서 구질구질한 마음은 안 먹잖아요. 그건 내가 내일 가서 막 그 동료 선생이든 동료 직원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걔한테 뭐 어떻게 보복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먹잖아요. 최소한 이 마음,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챙기는 순간만큼은 툭 내려놓잖아요. 선을 닦고 정신을 맑히고 긍정의 마음을 먹는 교당에 와서는 마음 공부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딱 가보면 어때요? 참, 마음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 사람도 많고, 참, 그 유튜브 보니까 이런 생각 나더라고요. 요즘 정보석하고 오연경 나오는 6개월 그 선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유튜브의 선전. 정보석에 있기는 선전이에요. 6개월을 오연경이 먹고 몰래 훔쳐먹다가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데 자기 와이프 먹는 일을 모르고 밤에 이제 지키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막 찾아냈어. 밤에 막 후레쉬를 들고 있대. 그래서 정보석이 오연경 그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자네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선할 수만 없어. 그리고 오욕이 있어요. 돈 문제, 자는 문제, 명예 문제, 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이성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또 안 해. 세상은. 부정도 함께 깔고 있어요. 이게 현실 공부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일원상 소문의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선하고 긍정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마음 공부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구질구질하고 참 무섭고 오욕이 점철되어 있고 부정이 있는 현실 공부가 함께 입정처와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 생사 자리가 함께 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가 함께 통합하는 과정이구나. 통합되는 과정이구나. 아무리 본성 자리를 봐도 김밥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집에서 김밥 준비해서 와야 하잖아요. 삶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욕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리 공부를 할지라도 여기에서 삶의 모든 불균형과 아이러니들이 다 일어나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이 마음 공부이고 인생 삶이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를 따로 놓고 보고 있어요. 도당에 와야만이 마음 공부하고 삶 속에선 구질구질한 그 인생 속에서 그냥 매몰되어 간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를 통합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구나. 제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훈련 소득입니다. 두 번째 소득은 첫 번째 소득은 좀 법문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연이 들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좀 짧습니다. 선입견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선입견. 저기 주무님은 선입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입견이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 예? 욕심 많은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도 선입견이 많죠.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
미리 세워지는 생각. 아,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것도 선입견이죠. 선입견은, 음, 은원이 확실하고,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생기냐면, 은원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은 것은 예, 갚고, 서운하게 한 것은 갚았다가, 너 두고 오자. 진짜, 내가 받은 것도 확실히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근 치소가 강한 사람들. 내가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는 원근, 멀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좋아. 객관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시비 이해가 강한 사람들이 선입견입니다. 이건 옳은데, 이건 그런데, 은타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득이 되는데 해롭게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정황상 나를 해코지를 이렇게 좀 나한테 해를 줬어. 그 사람 좋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은원이 확실하고 원근 친소와 시비 이해가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선입견이 강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저기 우리 저기 오늘 저번 주 생일이었던 옛날에는 미역을 드렸는데 모르면 못 드려 제가 해서 혹시라도 정토님한테 오늘 향 하나 조그만 거 드렸는데, 나도 좀 받아야겠다고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막 쌓아놓은 게 있어, 선물들을. 그러니까 몰라서 못 줘. 무엇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음, 얼마 전에 누구한테 생일이라고 줬더니 코털 뽑는 걸 줬다고 막.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그걸 주냐고 바꿔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무엇을 드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정토님은, 동동호장님은 가까운 사람이 누굴 미워해. 그럼 그 사람 덩달아서 미워해요? 아니면 좀 지켜봐요? 지켜봐요. 정토님 지켜볼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아, 우리 일선녀님은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탁 미워요. 그러면은 일선녀님은 마음이 동해요? 아니면은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원근치수와 이 은원이 확실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전부터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렇게 안 받는데 하고 저는 막 동해. 나까지 선입견이 막 생겨.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훈련을 가면서 이렇게 딱 봤어요, 제가. 저의 선입견을. 아, 그 당시 나의 원근 치수나 시비 이해가 강한 그 사고 패턴에서는 그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입견은 어느 때도 많이 생기냐면 결이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생겨요. 결이 다른 얘기 아세요? 이 상역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 패턴이 달라. 행동 패턴이 다르고 결이 달라.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까요? 근데 결의다고 나쁜 건 아니야. 자, 우리 교당에 서산 최영철 교무 있었죠. 그다음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서사님하고 저하고 맞을까요? 다를까요? 결.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이 맞을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예, 서사님하고 저하고 결이 같을 것 같죠. 30년 직인데도 결이 달라. 그래서 함께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멀리서 서로 지원 사격을 해줘야지 가까이서 일하면 이제 이런 얘기 또 나와. 너 사람 그렇게 안 봤네. 참 무섭다, 야.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야. 목사님하고는 결이 같아. 갖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엎드려서 같이 땅을 파. 일을 해. 이게 근데 그러면 결이 다르다고 나쁜 거예요? 그러지 않다니.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나와 결이 다르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할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가 미숙했을 수도 있고, 결이 다를 수도 있고, 세 번째, 상대 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 예를 들어서, 한 모 교무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 교무님인데 얼굴이 좀 이뻐. 그러니까, 남자 교무님이 스토커를 하는 거야. 문자를 17개 받거든, 남자 교도님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교무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 교무님이 불특정 다수 교무님들한테 자기 그린 그림을 막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앞에 것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멜이야 사실 자기 그린 그림을 이렇게 교무님들한테 그냥 교무님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다 보낸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받으니까 이 교무님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왜? 앞에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 교도님으로 계속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니까 여자 교무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교무님한테 차단해도 되는데 이제 그 내면에 분노가 있다 보니까 보내지 마시라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교무님은 왜 좋은 그림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강하게 얘기해서 끊었는데 그 상대 교무님이 하멜 쪽에 사시는 교무님이셨는데 그분이 다 성질이 까칠하네 하고 그 얘기를 다른 교무님한테 한 얘기를 이 여자 교무가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멜에 계신 그 교무님은 이 여자 교무님은 굉장히 까칠하다는 선입견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교무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의 사고 패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결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내 본의 아니게. 선입견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일선님 얘기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선입견을 벗어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보와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확인 자료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무리 그걸 욕했다 할지라도 뭐 공감해주고 잠깐 들어줄 수 있어도 정말 그런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그 사람의 확인 작업을 해봐야 돼. 미워서 정말 그랬어?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동조는 해줄지언정 그 대상에 대해서 확인 작업과 정보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때로는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단서가 뭐냐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일 수도 있었겠다. 자, 두 번째 돌아볼 것. 내가 그 당시 또는 현재 그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맞았을까? 한 교무님이 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한테 정이 갔어요. 한 후배 교무냐. 삶에 대해서 늘 진지하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고 애끼는 마음이 있었어. 저랑 너무 닮은 모습에. 그리고 애꼈어. 그리고 훈련을 가서도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착실해 보이고. 자, 그럼 그 교무님이 정말로 착실하고 진지하고 그랬을까요? 나빴다는 게 아니라 1번 정보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걔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봤어. 그렇다고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맞았냐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상황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 또는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쪽으로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섰던 동창 교무님이랑 어떤 모 교무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교무님 옛날에는 좀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방에 있는 그 동창 교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보고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도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바뀌었듯이 그 대상도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 나도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바뀔 수야 있구나. 물론 그냥 그대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좋은 쪽으로 그대로 있지만 안 좋은 게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리고 때로는 안 좋게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기 교무 중에서 세상을 나간 교무가 있어요. 동생이었는데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에서 돈을 벌잖아요. 야, 오래된 아주 가까운 친구 동생이었어요. 가깝게 지냈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니까 어때요? 돈을 많이 벌었어. 하고 딱 오자마자 BMW 새 거 딱 타고 왔더라고. 저 BMW 타면은 돈 많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외제차를 딱 끌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했으면 좋은데 예, 일단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거만해지고 막 이렇게 오만방자해졌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나가서 안 좋게 정말 착하고 좋은 애인데 얘도 결국에는 돌아오겠죠. 원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본심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또는 사람과 상황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사고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고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일선님이 선입견에 대한 공부는 남의 시비는 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는 있어야죠.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요것을 내 시비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게 좀 두어야 돼요. 가능하면은 빈 마음으로 어,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거는 당신의 문제이고 당신의 감정이고 그렇게 놔두고 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선입견이 따라붙거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기적으로만 생각해라. 나만 생각하고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입견 자체를 떠나 거리두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번에 이제 이미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부회장님은 안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입견 자체를 떠나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다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술 마신 사람, 술 많이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 마지막으로 제가 뭐 나무에서 떨어진 얘기 있었잖아요. 덜 떨어지거나 미성숙한 분. 마지막 제일 무서운 사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 가장 유용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가장 위험해. 이거는 선입견 자체를 떠나서 주의하고 거리를 좀 둬야 돼.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아파. 자, 선입견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득. 다시 일상으로라는, 다시 일상으로. 일상이 뭡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사은 현실이 일상이에요. 자, 우리 교무님들끼리 훈련을 가면은 교무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년이 뭐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때만 같아라 하잖아요. 예, 회장님은 한가위만 왜? 각기 옛날에는 지금은 한가위가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한가위가 참 이게 명절이 왜 명절이냐면 먹을 것이 귀했어요. 그래서 한가위 때는 옷도 얻어 입고 그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동생 범띠의 여동생을 데리고 막 몇 킬로, 4킬로, 5킬로를 걸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친척집을 가. 그러면 이런 소반에 한 상을 내줘. 전도 내주고 저희 집은 이렇게 뭐 많이 안 했어. 그래도 제사 할 때 요즘은 제사 음식도 먹잖아요. 그때는 못 먹게 손을 냈어. 못 먹게 됐어. 제사 음식도 많이도 안 하고. 우리 여동생이랑 그 돌아요 오전에 명절 제사 지내고 나면은 친척집 뭐 잘 알지도 못한 막 저쪽 저쪽 뭐 여성못댁 뭐 그럼 가면 뭘 주잖아요. 쌀과자도 주고 왜 먹을 것도 귀했고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지금처럼 과자도 은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어린 여동생 범띠 여동생 오빠 왜 안 가? 오빠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동생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꾸 졸랐던 거죠. 근데 부모님들도 훈련에 가면은 부모님들은 요즘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삶이 훈련원 같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훈련원만 같기만 해라. 맞아요. 훈련원에 가면은 부모님들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좀 시비가 없어.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더 양보도 잘해. 그리고 더 이해해. 다 그래. 서로가 농담해도 다 잘 받아줘. 그리고 허물없이 의견 개진도 다 받아줘. 그런 면에서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잖아요. 교당에 오면은 특별하게 내가 좀 결이 좀 다르긴 해도 그냥 성격이 그런갑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쪽으로 가면 어때요? 직원들, 동료들 또는 이렇게 어떤 단체나 조직은 그렇지 않죠.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시비 이해가 있죠. 성향이 달라. 그릇도 달라.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 펼쳐져요? 좀, 좀 막장 같은 현실이 펼쳐지죠. 저기 어르신 댁 돌보고 계신 어르신 댁 가면은 중국 사극을 보는 분이 있어요. 중국 사극은 딱 세 가지 없으면 못 본대요. 첫째, 배신, 음모, 사랑. 이거 없으면은 중국 그 사극을 볼 수가 없대. 왜? 아시잖아요. 막장 없는 드라마는 사실은 뭐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막장 없는 우리 삶 자체도 없어요. 경계 없는 삶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훈련원에 오면은 얼굴에 뭐가 없어집니까? 사심이 없어져요. 저 이렇게 살쪄서 왔잖아요. 디립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살쪘는데 경계심이 없어져. 그리고 일상이 밝아져. 그곳에서 일에 대한 긴장도 내려놓고 감성도 살아나고 선과 명상 공부도 하니까 또 선후배들끼리 사이 만나서 얘기도 하니까 어때요? 자기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고 지친 몸과 마음도 쉬고 잘 먹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쳐다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오다 보니까 훈련을만 같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일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그래서 우리 일선녀님이나 부회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9월 말에 훈련을 가거든. 1박 2일밖에 안 돼. 될 수 있으면 꼭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엄청난 화려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잠시 벗어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벗어나 봐야 내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자, 일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는 사람들이냐면은 취미 생활만 냅다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냥 돈만 생기면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이야. 그냥 패러글라이딩, 수상 스키, 스킨스쿠버에서 제가 아는 사회 친구가 그래. 결혼도 안 하고 그것만 쫓아다녀. 돈만 벌었다면 글로 쫓아다녀.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일상을 벗어난다고 해서 돈만 생기면 여행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 결혼 안 해. 그냥 뭐 여행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취미나 여행이 직업인 경우는 괜찮아. 그런 근데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탈이 돼 버리는 거죠. 자,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밖에서 따로이 돌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밖이 어디냐면은 내 일상 밖에서 돌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일상이 사실은 내 마음에서 구현된 각자의 사은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막장, 시비, 이해가 점철된 여러분들의 사은 현실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대동사님 말씀이 뭐냐면은 일상삼매라고요. 일상삼매. 나의 일상에서 삼매를 얻는다. 대산동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일과등력. 일상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나의 일상에서 진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자, 훈련 감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마음 공부와 현실 공부가 통합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선입견에 대해서 하는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일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